제가 한번 공지해놨었죠. 구준엽, 그러니까 서희원, CC위원이라고. 서희원. 제 주변에 실제로 내 친구들 중에, 친구 후배 중에 이 사별한 사람이 몇 팀 있거든요. 후배, 20대 사별해 나가 있어요. 그 가슴 아픈 스토리인데, 운동하던 동생인데, 이 친구가 독자였어요, 독자. 독자인데, 아, 참 하여튼 사주가 좀 안 좋았는데, 20대 죽은 어찌 됐냐면, 운동 그만두고 회사 취직해가지고 회사 다니고 있다가, 독자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그때는 오래 전이니까, 거의 한 30년 다 돼가네요. 지금 다 돼가겠다, 걔가. 우리가 20대 중반 말 이럴 때였으니까. 우리 30 되기 전에 있는 사건이었으니까. 결혼해가지고 애가 있었어요. 애가 딱 5개월인가? 진짜 애매한. 근데 이 친구가 밤에 죽었어요.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 그냥 밤에 그냥 특별히 증상이 있었던 거예요. 키도 크고 운동도 해가지고 몸도 건강했는데 그냥 밤에 죽은 거예요. 그 와이프는 모르고 잤던 거죠. 사망 시간은 밤. 아침에 나보니까 남편이 죽어 있어. 근데 임신한 상태에서 하여튼 그때 참 우리도 젊은 나이에 우리 세대 20대 그 중당 우리 상상 못 해보잖아요, 사실. 그래갖고 얘가 죽었는데 그 다음이 뭐냐. 그 어머니가 그 외동아들 키우고 이제 과부로 하면서 그 과부의 삶을 아는 거죠. 그래갖고 애를 그때 우리가 5개월이 같아가지고 낙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낙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애 낳고 내주고 호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자가 나 사랑하는 남편인데 못한다 했는데 그 어머니가 뭐랬냐면 혼자 사는 여자가 어떤 괴로움을 받는지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사별했는데 니 못 산다. 그냥 애 주고 낙태를 하든지 애를 나한테 넘기라. 낳고 그냥 나가라. 호접하고 나가라. 그동안 고생 이렇게 그러고 이제 그 남자가 죽어버리고 우리가 이게 연락이 안 되잖아. 그 다음 어찌 된지 모르겠는데 그게 내 주위에서 사별한 케이스. 남자가 죽은 거. 그러니까 두 번째가 우리 꿈의 동창이 그때도 40대네. 40대 초 때 아이러브 스쿨 막 그래 다시 만나가 했던 그 시대쯤에 오늘까지 술 잘 먹었어요. 우리가 술 잘 먹고 새벽까지 한 1시인가 2시인가까지 먹고 마지막 빠이빠이 내일 아침 통화하자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와이프하고 임마가 들어가고 그냥 또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전조 증상도 없었는데 조금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 술 먹고 와 이라고 헤어졌는데 그래 된 거죠. 두 번째죠. 내 꿈의 동창 한 놈 여자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남편 그래가 죽고 그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한 명이 뭐냐면 또 얘도 여자인데 그때 결혼해서 남자가 결혼했는데 얘기는 이제 앞에는 남자가 죽었잖아요. 얘도 남편이 죽을 뻔했는데 야, 남편 안 죽었나? 네 이혼했으면 이때 이혼했으면 남편이 안 죽었을 건 안 그랬으면 네 위험했는데라니까. 결혼하자마자 갑자기 결혼하고 좀 살랬는데 갑자기 암이 걸렸는데 고환암이 걸렸대. 고환암. 30대인데. 고환암 걸려가지고 나갔는데 그 공통점들이 있어요. 고환암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했는데 그냥 자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애 낳기 전인데 헤어지고 나니까 나은 거죠. 낳고 그 사람도 다른데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거. 얘는 그냥 아직도 혼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죠. 이제 사실은 와이프가 죽는 팔자도 있고 남편이 죽는 팔자도 있어요.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팔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팔자가 세다는 건데 남편이 죽는 팔자들은 대부분 혼자 과부가 될 팔자 한마디로. 근데 왜 과부가 되느냐? 이 사람한테는 자식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자식. 근데
공통점이 자식을 놓은 사람들은 그나마 잘 살아요. 먹고 사는 것인데, 아까 말한 케이스는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는데 과부가 됐잖아요. 안 풀려, 안 풀려. 왜냐하면, 자식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과부는 자식이 있는 것이, 자식 유무가 중요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이프가 저처럼, 구준엽이, 저는 사주를 안 봤거든요. 뭐 모르니까. 왜냐하면 인터넷 떠도는 거는 볼 수 없는 거니까 안 보는데, 그 사주에 보면, 그 사주 적어놓은 거 뭐, 기유, 우리 갑장이니까 기유, 개유, 아마 기축일 겁니다. 기축, 무진, 또, 무술, 기축도 안 좋아요. 기축, 기미, 무진, 무술, 토가 위아래로 있는 사주들, 특히, 남자도 여자, 남녀 불문하고, 대부분 배우자가 안 좋습니다. 특히 기축, 기미, 그리고 무진, 무술은 뭡니까? 개강사까지 걸리잖아요. 기축은 왜 안 좋냐면, 기축은 특히 남녀 불문하고, 기축은, 다 배우자 자리에 비연겁제 있는 사람들은 안 좋아요. 그 흉작용이, 특히 겁재가 막 들어오고 이러면 골치 아파요. 그건 제가 강의에도 해놨을 겁니다. 왜 안 좋은지. 그러니까 요번에 그 사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적어놨을 겁니다. 서희원 씨가 병이 걸린 날짜를 보면, 구준엽이 사주가 시가 대충 나오겠다고. 근데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봤는데, 맞춰보니까. 병날, 일본에 가자마자 독감 걸린 날짜가 나오더라고. 그때부터 아팠다고. 그래서, 시가 이거구나. 뭐냐면, 유축이잖아요. 기유, 개유, 그래서 유유자영, 그러니까 자영 조심하셔야 돼, 자영. 독이 발등 찍는 거. 진진자영, 유유자영, 오자영 이런 거 있잖아요. 사사 이런 거, 두 개 겹치는 거. 을사년이죠. 사유축이 되잖아요. 사유축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유축이 되면서 구준엽이 배우자, 어차피 편제잖아요, 개수가. 이 개수 편제가 사유축에서, 마르거든요. 말라서 그래. 마르니까 어디가 나옵니까? 사화 때문에 유금이 마르니까 됩니까? 사화 때문에, 저기 발생하죠. 그러니까, 안전자리에서 외부 이동. 그래서 여행이나 이런, 역마살을 보니까. 그리고, 유유상에 몸에 칼 된다, 기타 등등 많은데, 사화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폐대장에 화기가 침범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그런 형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사주 모양만 봐도, 이 사람은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서 사유축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 안에서. 사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개수가 본인의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는 거죠. 사오미가 위험했는데, 그러니까 사오미가 들어올 때 보통 그때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초장에 가는 사람인데, 이제 운이 그런 거죠. 병진생이더라고 보니까, 서효은 씨가. 용띠. 참, 둘이 합은 좋아서 만났는데, 저런 사주가 뭐냐면, 구준엽의 사주를 봐도 나오는 게, 사유축이 위험한 시기인데, 그 시기를 어떻게 넘겨야 되느냐. 못 넘깁니다. 사실은,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사오미 안에서 뭐가 사건이 나는데, 좀 제일 안 좋은 게, 몸을 크게 상하는 거예요. 사실 좀 이런 이야기하면 이상하면 죽으면 다행인데, 몸이 상해가지고 골골골 해서 하는 거. 그거 진짜 힘듭니다, 남자한테. 죽지 않고 계속 있는 거. 이번 사오미가 그 글자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작부터 그냥 죽어버리는데, 결국 구준엽 같은 사주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시를 딱 보니까, 제가 재성이 없어요. 제가 죄를 못 써요. 죄를 못 쓰는 사주인데, 그래서, 편제를 못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간에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그러니까 백댄서나 백으로만 할 수 있지, 세간에 나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못 하는 거예요.
기축이 모양이 그렇거든요. 기축 기미는 바깥에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나가면 반드시 태클 들어옵니다. 사유축이 될 때, 아니면 축미충이 들어올 때, 축술미가 들어올 때. 그 다 걸린 거거든요, 지금. 축술미, 사병살이 싹 다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진술축미가 싹 다 걸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진술충미가 일어나면 그 나라에 대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 위에 있는 편재,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확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버틴다 한들 지진이 나면 3년 동안 지진 계속 나면 버티고 버틴다는 언젠가 무너지겠죠. 근데 이번에 첫 판에 바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정월 들어가는 설날 바로 그냥 된 건데 사실 저런 사주들이 좀 있어요. 제가 그런 상담할 때 저런 사주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좀 잘 받아라. 그래 아시면 돼. 제가 사주 볼 때 건강검진 강조하면, 이 사람은 지금 많이 위험한 시기에 들어가 있고, 위험한 대운이 들어가 있다. 죽는 날을 찝어줄 수는 없잖아요. 찝어준다고 좋은 거. 내 예전에 한번 그랬다가 시급해가지고 절대 안 찝어주거든. 그거 찝어주니까 별로 좋은 일 없더라고. 사실은 원래 찝어주면 안 됩니다. 불문율인데. 그때는 괜히 한번 해줬다가. 본인이 기축, 기미, 일주가 기축, 기미, 무술, 무진이 있는 사람들, 그런 남녀 거의 비슷한데요. 이렇게 토가 아래 위로 겹쳐 있는 사람들은 기축, 기미하고 무술, 무진은 약간 모양은 다른데 기본적으로 배우자 운, 기타 등등이 순탄치 않습니다. 순탄치 않고 대부분 순탄치 않게 살고 있어요. 배우자가 남자 입장에서도 배우자가 병들고 힘든 사람이죠. 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운이 딱 맞으면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비견이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비견이 모이면 바로 겁재가 된다고. 겁재 침탈이 들어오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이 비겁이 모이면 재성이 살아나질 못해요. 침탈 바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냥 가는 겁니다. 왜? 남자가 경제 활동을 하고 커지잖아요. 그럼 이 재성이 못 버티는 겁니다. 이혼을 하든 나가든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서희원 씨가 원래 자기 왕샤오페어 걔하고 그 집도 유명한 집이거든요. 샤오장난이라고 유명한 요식업체 하던 집의 아들내미예요. 원래 유명해요, 그 집이. 그렇게 좋은 데 갔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잖아요. 본인 사주 자체가 그런 거예요, 진짜. 그게 사주가 유추가 가능한 게, 그러니까 저 사람, 구준엽이한테 실버 가는 거죠. 근데, 카벨은 누구 탓이냐면 거의 90%가 저 사주는 남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남자 사주. 남자 사주가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서희원이 안 만났잖아요. 안 만나고 있으면 구준엽이는 별 일이 없어요. 안 만나고 있었으면 지금 싸움이 들어오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사는 게 좀 어렵죠. 내 먹고 사는 게. 그러니까 수입이 좀 끊긴다든지. 그래서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종교나 철학으로 계속 빠져들게 되고 혼자서 뭘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결혼을 해버리니까 딱 하늘이 볼 때 들어왔어? 너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자리 왜 들어와? 이러는 거죠. 그냥 내 혼자 있으면 그래 몇 대 맞고 마는 걸 안 들어오면 안 되네 들어왔네? 드러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혼 내지 사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혼을 하느냐 사별하느냐 사별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별을 합니다. 아니면은 진짜 운 좋은 아까 제 말한 제 동창 케이스처럼 그때 이혼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나간 사람 살아나는데 이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납니다. 딱 그 시기들 되면 사고 납니다. 합 걸리든지 형살 걸릴 때 대부분 당해요. 내가 제 주변에만 해도 지금 몇 건이 있잖아요. 제 다른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 기축 기미, 무진동에, 근데, 기축, 기미, 무술. 이 무술, 이게 또 골치 아프더라고. 무진보다. 무술은, 기축하고 의미가 같은 거예요. 무술, 기축이. 기미, 무진하고, 다른 게, 무술, 기축은, 기축은 사실은, 기축 일주들은 여자 사주가 박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책에도 나와 있어요. 남녀 불문 박하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또 기축일주는 관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축일주는 대부분 박한기에 여자 사주에서 관성이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남자는 좀 다른데 남자는 이걸 다르게 쓸 수 있는데 여자 사주에는 관성을 제대로 못 쓰거든요. 관이 들어올 때는 뭐 딱 그 모양새 만들어가 들어오고 대운만 살고 나머지는 안 돼요. 그 책에 옛날 책에 나와 있어요. 기축 이런 거는. 사별은 누구 탓이냐면 사실은 구준엽은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 23년 만에 만났지만 그 구준엽을 만나서 죽은 겁니다. 안 됐죠. 안 그랬으면 그래도 뭐 3년 재밌게 살았으니까 뭐 괜찮다고는 할 수 있는데 안 만났으면 그러니까 아마 두 사람이 다시 안 만났으면 이 사람도 살고 저 사람도 좀 살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서희원은 뭐 아프고 요번에 경제적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본인이 아프든 아니면은 다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돈을 많이 사오미 돈을 날리겠죠. 그럼 돈만 날라고 생명은 살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궁합이 잘못됐을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90%는 구준엽 사주 탓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그러잖아요. 구준엽이 생긴 것도 스님처럼 생겼다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세상에 나와야 되지 않은 팔자들 세상에 나오면 하늘은 적당히 때 되면 다 데려가 버립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자기 팔자에 거스르는 행동을 했잖아요. 팔자가 세상에 나와서 하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종교활동 철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걸 하게 되면 반드시 그래? 딱 보고 있다가 때 되면 다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안 돼. 그러면 남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구준엽 입장에서는 내 와이프가 뭐 사랑했는데 돌아갔다. 지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사주 글자리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그냥 살면 그 고통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스포트라이트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은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면 반드시 하늘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하늘은 무섭습니다. 내 주위에도 지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올해 뭐 성공해보겠다. 지금 굳은 결의를 가지고 올해 시작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내가 할 말은 많은데 내가 못해줘요. 그냥 본인이 겪으면 알 거예요. 나중에. 뭐 진짜 그게 말하기 힘들어요. 무슨 일이 날까 뻔히 아는데 여러분들 미리 말해주면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듣지도 않고 안 믿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언질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집 장가 보낼 때 애들 본인 사주 애들 사주도 봐야 되지만 배우자들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준엽이가 저렇게 잘난 사람 말고 정말로 사주가 좀 잘 처지고 연예인이 아닌 사람을 만났으면 그건 아프다가 말겠죠. 그죠? 아프고 뭐 심하게 하면 골골거리고 평생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계속 병든 마누라 수발하고 살아야 될 건데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니까 3년 번쩍하고 마는 거죠. 어차피 4호미 보통 4, 5미까지 가는데 뭐 3년 안에 보통 벌어지거든요. 그래 사주가 딱 그렇더라고. 사유축에 형살, 축술미, 생사까지 다 섞여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실을 그렇게 찾은 거거든요. 야, 저 사람은 죽은 서예원이 좀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명량만 보면. 이런 경우는 여자 사주 안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이미. 여기서. 예, 이룬원인가 그 사람이 그래, 자기가 뜨고 나니까, 이제 뭐, 사별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공덕을 들이면 된다. 그 말 하는데, 그 의미 없어요. 그게, 저도 많이 보고, 그 사람 명리학 책에도 나와 있지만, 불공을 드려야 된다. 아니면 하늘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마디로, 하늘에 기도 드리면 헤어지게 만듭니다, 그냥. 그러니까 같이 살면 안 돼요. 저런 사주들은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냥 헤어집니다. 이혼하면 괜찮아요. 같이 살면 무조건 사달이 납니다. 기축, 무술, 기미, 무신 그런 글자들은 뭐 좋을 수가 없어요. 예. 좋을 때는 만약에 대운이 좀 좋은 대운이 들어와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대운 끝나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좋은 사람들은 이 행사도 커요.
크기 때문에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락내락 하니까 그래 큰 겁니다. 그리고 사별하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은 비경급제, 사주팔제, 비겁이 너무 강할 때, 비겁의 상관이 강하면 거의 사별하든 아니면 남자가 그냥 갑니다. 거기서 탈출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만났다가 바람 피고 나가지고. 근데 여자들은 그거를 남편이 바람 폈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 속 내면은 살기 위해서 탈출한 겁니다. 이 경우는 제가 구준엽이한테 90% 이상의 그 인과관계, 그러니까 탓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남편이 죽는데 90% 이상 아내가 탓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친구가 죽었을 때 그런 거였어요. 그때는 뭐 우리가 생일 뭐 잘 안 신경 안 쓰잖아요. 난 그래 사건 나고 보면 찾아보거든요. 생일 하나 나중에. 그 친구 내가 걔도 그 운에 들어가 있지만 배우자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그러니까 그 대운 안에는 그냥 가는 거죠. 참 그런 게 말한다고 해서 안 해줄 것도 아니고 헤어지지도 않아요. 안 하고 그때 한참 애 클 때인데. 그래서 그 여자들은 비겁, 특히 겁제 상관 있는 사람들, 남자들은 재성이 약한 사람, 특히 편제가 약한 사람들. 근데 일단 대부분 겁제는 안 좋습니다. 비견이 모이면 겁제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길신이 흉신이 되는 거는 식신이 두 개 모이면 모양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상관화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안 좋으면 무조건 편자로 간다고 보시는데 인성이 두 개, 세 개 되잖아요. 편인화가 됩니다. 그 공식이에요. 정관이 두 개, 세 개 있으면 정관 힘 못 써요. 근데 웃긴 건 흉살은 두 개, 세 개 되면 더 좋아요. 흉이 강해지는 거죠. 흉이 강해지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덕과 윤리가 점점 없어져가고 약육강식이 세상에 잘 살아남는 사람들이 바로 흉살 쓰는 히어로들입니다. 흉살 쓰는 사람들, 편자 쓰는 사람들. 그래서 정자들은 언제 잘 되냐? 세상이 태평성대일 때, 제도가 딱 되어질 때가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제도와 정자가 잘 살까요? 편자가 잘 살까요? 우리나라가 엉망이니까. 그리고 트럼프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세계의 경제 흐름 이런 거지 편자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자들이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자들이 회사 나와서 왜 닭튀기인지 아십니까? 그 행동이 제일 간단한 거잖아요. 커피 내리고 닭튀기고. 단순 노동 반복을 해야 되니까. 정자들은 창의적인 행위를 잘 하지 않거든요. 옛날 사무직들, 은행에 있는 사람들, 그런 거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사별은 누구 탓이냐, 고준엽이 탓인데 좀 안타깝지만 결혼 안 했으면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들이나 이런 경우 있으면 잘 보십시오. 특히 기축, 무술 이런 사람들, 기축, 무술 있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 남성 거의 불문하고 저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실제로. 아무 이유 없이 죽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 죽습니다. 이유가 있어 죽든지, 자살을 하든 뭘 하든 다 그래 되잖아요. 옛날에 누구지? 정몽준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현대해상 선선이가 남편, 자살하고 부인이 받아가잖아요. 현대상선이었나? 그런 거 있어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주십시오.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구준엽 때문에 서희원이 죽었다. 사유축이 형사에 같이 끼어들었다. 형사 다 있죠. 그러니까 사유축 그리고 유유자행이다 보니까 수술을 하든 사고가 나든 하는데 사유축 사화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역마를 보고 가는 거고 이게 날카로운 쇠도 되지만 우리 몸에 그러니까 병으로 들어올 때는 폐대장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폐기가 침범 받으니까 금기가 침범 받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폐대장 들어오는 게 폐렴, 독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 될 때는 저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유축에 유유자행에 사유축 들어오고 그리고 형살, 축술미 싹 다 들어가 있더라. 이게 축술미 들어오니까 기토에 비겁이 섞여 들어오니까 개수 편제가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누가 들어와도 가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애초부터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냥 살면 되는데 그것도 결혼을. 하여튼 진짜 조심하십시오 나중에.